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스티브 잡스. 이들의 공통점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즉 코딩을 통해 성공의 기반을 다졌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코딩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테크본색에서는 드론을 통한 코딩 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모시고 가치 평가를 해볼 예정이고요. IT와 푸드의 만남, 푸드테크가 가져올 미래 식생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인 크리에이터 영상 제작을 위한 촬영 장비를 비교해보는 시간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IT를 더 쉽게, IT를 더 재미있게, IT를 더 깊숙이 이해하는 본격 테크 프로그램 테크 본색. 지금부터 테크 세상의 진수를 만나보시죠. 테크 본색만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스타트업 히어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찾아서 가치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스타트업이 테크 세상의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함께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유니콘 엔젤 투자클럽의 김진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좋은 스타트업이 정말 많잖아요. 오늘 네. 스타트업도 참 참신한데 네네. 오늘 평가 기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오늘 평가 기준은 그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캐시플로어의 지속성, 그다음에 캐시플로어를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시장성과 또 기업의 역량들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성 그리고 또 향후 현금 흐름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 기업을 만나봐야 되겠죠. 드론 코딩 기업인데요. 드론 코딩 교육을 통해서 최근 학교나 기업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드론을 통해서 코딩 교육을 가르쳐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드론학교의 오상은 대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여러 학교나 단체에서 이미 많은 아이들이 드론을 통해서 코딩 교육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또 회사도 보니까 K-스타트업 300개 기업에 또 선정도 되셨던데 드론학교 도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예, 저희는 이제 설립 1년 차를 맡고 있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제품은 코딩 교육용 드론을 가지고 저희가 아이들에게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코딩 교육이 아니라 저희가 이 드론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에 기구적인 요소와 디자인적인 요소, 그 다음에 그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조종 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교육용 드론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 과연 코딩 교육에 유효한 건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구성이죠? 네, 요즘 아이들이 주로 스마트폰을 경우에는 주로 게임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게임기가 아닌 어떤 창조적인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스마트폰 조종 앱을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고요. 또한 드론을 직접 그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직접 조종을 해볼 수 있게끔 코딩을 도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드론의 외장에 해당하는 부분 요소를 모델링을 교육을 하여서 또 3D 프린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스마트폰으로 조정도 하고 그 실제 3D 프린터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모양이 궁금한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은 이렇게 작은 미니 완구형 드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는 저희가 이런 기체 부분들을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기체 부분을 그러면 아이들이 직접 3D 프린팅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보드는 아두이노 기반으로 해서 아주 아이들이 쉽게 코딩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손에 들고 있지는 않지만 스마트폰 조종 앱을 통해서 드론을 제어를 하고 있는데 그 조종 앱 또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실제 만들어 볼 수 있게끔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딩 교육, 그러면 소프트웨어 교육인데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겠네요. 스마트폰에 조종기를 소프트웨어로 직접 개발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또 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그 펌웨어를 또 직접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이 다 포함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직접 드론을 만들면서 3D 프린팅 교육 그리고 코딩 교육 걷다가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교육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상당히 흥미로워 보입니다. 김 대표님, 지금 굉장히 융복합적인 그런
기술이에요, 보니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상당히 흥미롭고 특히 코딩 교육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어떤 코딩에 대한 교육이 되기보다는 뭐 아두이노나 이런 툴킷들을 활용해서 코딩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기존의 그 제품들은 그쳐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 현재 드론 학교의 그 코딩 교육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코드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측면에서 더 흥미롭고 실질적인 코딩 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드론학교 중간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중간 평가 점수 어떻게 보십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75점 드리겠습니다. 아, 75점이요? 네. 75점 뭐 지금 이 평균 정도 점수입니다. 상당히 네. 높은 점수고 이거 업력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네, 받으셨네요. 맞습니다. 어떤 75점의 기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드론 학교는 아직 설립 1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업력을 가지고 계시고 코딩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이렇다 할 수익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 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단순한 형태의 어떤 코딩 교육이 아니라 정말 뎁스 있는 코딩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이 그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75점 드렸습니다. 아직은 초창기이긴 하지만은 그 기술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네. 부분을 보셔서 기존에 성장한 기업들 정도의 점수를 주셨군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운용 능력 그리고 또 시장 반응을 위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아이들한테 많이 코딩 교육을 드론 학교에 드론 가지고 해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응이 어땠었나요? 네, 저희가 지난해 그 첫 회사를 법인 설립하기 이전부터 이제 그 교육을 좀 진행해 왔는데요. 일단 대학생들부터 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 한 2,500여 명 정도의 교육생을 배출하였고, 또한 55회 정도 이상의 이제 교육을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주로 이제 대학생과 일반인들의 위주로 이제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 실예로 이제 서울시와 그 서울산업진흥원 주관의 서울 창조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드론 해커웨이라고 하는 과정을 좀 지금까지 한 8기를 진행해 왔는데요. 그때 저희 그 과정을 들었던 친구들의 경우에 드론을 활용해서 3D 프린터와 그다음 코딩 또 스마트폰 조종 앱 개발에 대한 부분을 한 번에 들을 수 있어서 반응들이 너무 좋았고요. 이 강의를 수강하신 친구들은 또 그 다음번에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게 돼서 지금까지 또 계속 또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국내에 실제로 코딩 교육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중에서 특히 최근에는 이제 드론을 활용한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드론 학교의 경쟁사가 어디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기존에 드론을 만든 업체들 중에는 국내 업체들의 경우에는 바이로봇이라든지 주니랩이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기존의 업체들의 경우에는 주로 완구형 드론을 만들다가 지금 이제 저희가 실은 드론을 코딩 교육에 접목하면서 저희가 선도해 오고 있었는데 사실 뭐 외부에 드러나지는 않았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좀 잡고 있고요. 그들과의 차이점은 저희는 그 업체들과 차이점은 그들 업체들은 드론 자체는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완성되어 있는 걸 가지고 코딩 교육을 한다면 저희는 드론을 직접 키트로서 조립해서 만들어 보면서 드론의 원리를 배우게 되고 그 만들어진 자기의 드론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코딩을 해보면서 제어를 해봄으로써 이 재미를 더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차별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솔루션과 그 제품에 대해 더 알리고 다양한 교육기관들이나 기관들과의 어떤 협력들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마케팅과 시장 확대를 위한 어떤 전략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대학생과 일반인 위주의 교육을 좀 펼쳐왔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IT 교육 업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저희 솔루션을 이제 공급을 해서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 초중고 교육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는 저희도 교육기관들 중에는 좀 유수의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주로 커리큘럼이라든지 컨텐츠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드론을 활용한 융복합 코딩 교육 컨텐츠를 제시하면서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고 실제 국내 유수의 대학교에 지금 11월부터 정규 과정으로 아마 좀 저희 것이 도입이 될 예정이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대학교 쪽에도 아마 많은 학교에서 좀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주 타겟 시장인 초중고 코딩 교육 쪽에서는 저희가 안양 평촌에 학원가의 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직접 만나면서 좀 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그 교육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저희가 백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이 코딩 교육 가맹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볼 때 해외 진출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 진출에서 그동안 뭐 진행된 성과라든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해외 진출도 지금 계획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는 국내에서 일단은 먼저 좀 시장을 좀 확대하고 또 국내에서 기반을 다진 후에 해외 진출을 모색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작년에 이제 미국과 또 일본 또 중국 쪽을 좀 다녀왔었고 실제로 이제 올 초에 중국의 웨이하이 지역에 있는 그 드론 업체 쪽에서 방문을 하셔서 그쪽과 한번 협력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좀 사드라든지 여러 영향으로 아직 좀 진행은 좀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 대표님, 우리 드론학교의 이제 투자 라운드, 이제 시드 라운드, 시리즈 A, 시리즈 B 있을 텐데 투자 라운드 어떤 라운드라고 보십니까? 시드 라운드라고 보여집니다. 시드 라운드. 네. 네. 그렇죠. 뭐 지금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네. 뭐 시드 라운드인 건 뭐 당연하고, 근데 그 시드 라운드 대비해서 정말 보여지는 성과는 참 훌륭해 보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기업 최종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해볼 시간인데요. 대표님, 우리 드론학교의 기업 가치 얼마로 보십니까? 7억 정도. 7억 원. 네. 7억 원 가치 평가 기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그 전 세계 2020년까지 소프트웨어 교육 시장의 규모가 약 1조 5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 예상되고 있을 만큼 사실 큰 시장이기는 하지만 현재 그 드론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목표 시장은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시작되고 계시는 단계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연 매출 규모로 대비해서 봤을 때 현재는 약 7억 정도의 기업 가치로 보여지지만 향후에 충분히 그 이상으로 성장하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7억이 70억, 700억, 7천억 되기를 저희 모두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여기 나와오셔서 평가받은 소감 어떠십니까? 좋은 조언과 또 그리고 또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한경TV와 또 전화성 대표님 또 김진아 대표님께 무한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꿈을 갖는 그런 코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선두주자가 되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유료 회원수 1억 명, 2016년 매출 9조 원,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한 넷플릭스의 오늘은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의 선관에 의해 탄생됐다. 그는 과연 어떻게 넷플릭스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을까? 창업자는 반드시 역발상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가 바보라고 할 때 바보 같은 그것을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DVD 우편 대여 사업을 하던 그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과감히 도전했다. 인터넷으로 TV를 본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시기, 발상의 전환을 통해 미디어 환경의 미래를 예측해낸 것이다. 기억하세요. 남들과 조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 역발상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미래를 개척하는 놀라운 신기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비한 테크 사전. 음식과 기술이 만난 푸드테크는 과연 우리의 식탁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오늘은 IT가 바꿀 미래의 식생활을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푸드테크의 성장이 활발한 분야는 바로 미래 식량난을 해결해줄 대체 음식의 개발입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맨피 스미트. 지난해 이미 소의 근육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소고기와 미트볼을 선보인 데 이어서 최근 세계 최초로 인공 닭고기를 만들어냈는데요. 맛과 식감이 진짜 고기와 별 차이가 없는 데다가 영양까지 풍부한 것이 장점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 소비자들이 직접 사 먹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니 마트에서 인공고기를 볼 수 있는 날도 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또 다른 벤처기업에서는 식물에서 빼낸 단백질 성분으로 만든 인공 달걀과 마요네즈를 이미 판매하고 있고요. 무풀이라는 스타트업에서는 최근 효모를 이용해 만든 식물성 인조 우유를 올해 제품으로까지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술과 결합된 미래의 식탁엔 과연 어떤 놀라운 음식이 담길지가 더 기대되는데요. 첨단 IT의 발전은 우리 주방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결합한 똑똑한 냉장고는 식재료 관리는 물론 식재료에 맞는 레시피도 척척 추천해주고요. 최근 CES에서 선보인 이 요리 보조 로봇은 재료를 준비할 동안 오븐을 예열하거나 커피 머신을 작동하는 건 물론 냉장고 안에 재료가 부족하면 온라인으로 주문까지 해줍니다. 아예 요리를 대신해줄 로봇 셰프의 활약도 커질 텐데요. 영국의 몰리 로보틱스가 개발한 이 셰프 로봇 8에는 수십 개의 모터 관절 센서가 달려있어서 재료 손질부터 칼질까지 등속하게 해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2,000개가 넘는 레시피를 학습해서 맞춤형 요리를 제공하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 준비까지 도와주는데요. 1,600만 원이라는 비싼 가격으로 대중화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셰프 로봇은 요리 고민과 시간까지 대폭 줄여줄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 첨단 3D 프린팅 기술로 먹고 싶은 음식을 바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미국의 스타트업은 6분 안에 피자 한 판을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를 개발했고요. 파스타면을 자유자재로 뽑아내는 3D 프린터도 이미 판매 중인데요. 머지않은 미래엔 이런 풍경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로봇 셰프에게 음식을 주문하면 유해성 걱정 없는 인공고기와 달걀로 요리를 완료하고 식사가 끝나면 3D 프린터로 셰프보다 더 정교하게 만든 디저트를 먹는 하루. 그 놀라운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우리의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놀랍고 신기한 기술, 다음 주에도 신기한 테크 사전이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끈따끈한 IT 신제품과 서비스를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테크 다이어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테크도사 대국치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 상당히 많이 보시죠? 근데 요즘 들어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1인 크리에이터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1인 크리에이터 영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카메라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초보분들이 어떤 카메라를 고를지, 어떤 카메라의 화질이 좋은지, 뭐 휴대성이 뭐고 SNS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편리한지 오늘 제가 2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1인 크리에이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있는 카메라 2개가 있는데요. 바로 소니의 RX100 마크4와 파나소닉의 LX10입니다. 자, 일단 소니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한번 그냥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작고 가볍습니다. 그리고요 1인치 적중형 이미지 센서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 밝기가요 무려 1.8, 그리고 렌즈의 초점거리는요 23mm에서 70mm까지 지원을 합니다. 초점거리를 갖춘 렌즈가 장착된 이 1.8 렌즈는요 야간에 되게 밝게 찍을 수 있는 일명 보케 효과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아주 성능이 좋은 일체형 카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전자식 뷰파인더가 달려 있어 갖고 짠! 아, 멋있죠? 스마트폰의 액정만 보고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뷰파인더를 보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갖춰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요즘 4K가 대세잖아요. 바로 이 4K 영상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고속 촬영이라고, 여러분들께서 그 슈퍼 슬로우 모션이라고 알까 모르겠는데 120프레임, 240프레임, 480프레임, 그리고 960프레임, 무려 1000프레임 가까운 영상을 지원을 하는데요. 슬로우 모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딱
할 때 이게 이런 느낌의 슬로우 모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최대 셔터 스피드는요 32,000까지 지원이 돼서 1초에 무려 16장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만지지 않더라도 오토로만 찍어도 결과물들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찍을 때는 딥백도 날아가는 아웃포커스 기능도 상당히 좋고요. 무엇보다 포커스를 잘 잡고 4K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카메라를 개인적으로 아주 사랑하는 카메라입니다. 무엇보다 소니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카메라를 DIY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카메라는요 그냥 자연적인 색깔만 있지만 픽처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S로그 값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PP1, PP7까지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HDR 사진처럼 약간 물 빠진 색으로 찍은 다음에 PC로 불러오거나 스마트폰으로 연동을 해서 컬러를 직접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일명 영상으로 포토샵을 한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구름을 찍습니다. 구름을 딱 찍는데 그러면은 너무 예뻐. 석양을 딱 찍어도 석양이 너무 예뻐. 근데 이게 날아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ND 필터 기능도 이 소니 카메라에도 장착이 돼서 어느 정도 잡아주지만요. 여러분들이 S로그 값으로 픽처 프로파일 값을 넣고 찍게 되면은 컴퓨터로 세팅만 하게 되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색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카메라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소니 카메라의 특징은요, 바로 충전을 하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인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5핀 안드로이드 케이블이죠. 5핀 케이블을 넣고요, 바로 충전을 하면은 우리가 아쉬웠던 배터리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RX100 마크 4는 상당히 괜찮은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작은 카메라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보통 손이 많이 떨립니다. 보통 우리가 촬영하면서 손 떨리면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나도 이렇게 손이 떨리지 하는데 이 카메라는 또 우측 손 떨림 방지 기능이 있고 디지털 줌의 결합이 돼서 우리가 멀리에서도 가까이 가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줌들이 상당히 잘 잡힙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려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요거죠. 요거 180도로 회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의 얼굴을 찍지 못하면 보통 카메라를 잘 안 고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이즈도 작은데 이렇게 180도 회전 LCD가 탑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이로그를 하시면서 저 오늘 어디 가요? 저 오늘 테크 다이어리 찍으러 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찍을 수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장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나소닉 LX10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전통적으로 파나소닉은 상당히 단단하고 견고하면서 색깔 같은 경우도 선회도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명도 딱 봤을 때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소니에 비해서 크기는 아주 약간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땐 사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LX10도 1.27 센서를 사용했는데 이 LX10의 장점, 여러분 소니는 1.8 조리개 값이었는데 이건요 최대 밝기가 1.4입니다. 1.4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포커스 뒤에 있는 사람을 없애겠다고 하면요 마음만 먹으면 딱 보면은 뒤에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그리고 밤에 조명이 없어도 1.4 조리개 값이면 상당히 밝고 노이즈도 억제되는 그런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카 렌즈, 주미룩스 렌즈를 썼기 때문에 라이카라는 전통이 갖고 있는 아주 특장점들을 한 곳에 모아둔 것이 이 카메라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화소수는요 지금 이 작은 카메라인데 2000만 화소의 CMO 센서를 탑재해서 최고의 해상도를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 요것도 역시나 이렇게 화면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카메라도 RX100에 뒤지지 않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촬영을 할 때도 역시나 이 제품도 4K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타임랩스 기능과 22가지의 효과들이 있는데 컬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색 보정을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색깔들을 변환할 수 있는 여러 필터들이 들어가 있고요. 소니에서 아쉬웠던 점이 바로 이 터치 스크린입니다. 요거는요 자기가 원하는 에어리어를 선택을 해서 누르면 터치 스크린의 장점 상당히 갖고 있는데, 포스트 포커스라고 기능이 있는데 사진을 미리 찍어둔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역을 딱 선택을 하시면요 포스트 포커스가 알아서 뒤에를 누르면 뒤에가 이제 포커스가 날아가고요, 앞에를 누르면 앞에가 날아가는데 요 기능이
요리 찍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가까이서 뭔가를 찍거나 배경을 찍을 때 인물만 따로 나는 딱 포커스를 주겠다, 아니면 뒤에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아무리 못 찍어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진 찍는 재미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나소닉 카메라의 아쉬운 점은 충전기를 꼽으면 충전은 돼요. 그러나 촬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다 닳게 되면은 뭐 보조 배터리를 쓴다든가 뭐 다르게 외부의 장치를 통해서 충전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말 아쉬운 게 이 파나소닉의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가지의 또 장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을 찍을 때 삼각대를 놓고 180도 이렇게 액정을 돌린 다음에 자신을 찍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컨트롤이 또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어플리케이션, iOS하고 안드로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소니 메모리나 루믹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액정으로 이렇게 보면서 포커스, 녹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원되니까 이거 보면서 자기 찍으면서 내가 지금 잘 나오고 있나, 예쁘게 나오고 있나, 각도는 정확한가, 이렇게 보면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카메라는 정말로 주머니에 딱 넣고 다니면서 빼가지고 바로바로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아주 어마무시한 카메라입니다. 둘 다 손떨림 방지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요. 물론 뭐 4K가 아닌 1080p FHD에서 그 손떨림 기능이 지원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볼 때는 충분히 아주 효과적인 화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손을 많이 안 떨면 돼요. 예, 그러려면은 숨을 죽이면서 여러분들이 딱 뭔가 찍어야 될 때 그것을 딱 타겟을 보고 장난 아니겠죠? 이렇게 작은 컴팩트 카메라로도 여러분들이 사진이 아닌 영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만약에 1인 미디어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카메라를 딱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둘 다 이 컴팩트 카메라에는 마이크 단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녹음을 하거나 좀 더 좋은 사운드를 원하고 싶을 때는요, 스마트폰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하시거나 외부 장치로 조그만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저처럼 이렇게 브라켓이라 그러죠. 두 개를 함께 연결해서 쓰게 되면은 화질도 잡고 음성도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들, 크리에이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크리에이티브한 상상력과 이런 카메라가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과 좋은 기회, 좋은 재미를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는요, 이거보다 좀 더 큰 사이즈죠. 바로 미러리스 카메라 두 개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테크도사 배국기였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참 좋은 요즘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똑딱이 카메라는 물론이고요. 야외에서 멋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 등으로 가을의 추억을 더 멋지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신기하고 놀라운 테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